자, 그래서 가족 변화를 더 살펴보면은, 자, 코로나 덕분에 가족 집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그죠? 밀접한 가족의 접촉 시간이 많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아이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요즘은 다들 이제 맞벌이 가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위해서 맞벌이를 하지 말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와 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꾸준히 이제 병원 다니면서 상담하시면서 치료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런 코로나 덕분에 다들 이제 집안에 모이니까 밀접하게 가족 시간을 접촉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더 화해롭고 더 우애가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밀접하게 가족 접촉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더 스트레스가 더 늘더라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집 밖에서 돈을 벌고 집 안에서는 번 돈으로 여러 가지 여가 생활하는데 쓰여지고 하는 식으로 집안에서 주로 쉬는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재택근무가 많아지니까 집 밖에서는 컨택트였고 집안은 컨택 문화. 그러니까 집 그전에는 주로 집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안으로 들어오면 좀 쉬니까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쉬고 하면서 주로 오히려 가족 구성원끼리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그런 거 없었다가 집 안으로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고 가족들하고 더 많이 접촉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또한 집 안이라는 것은 공간이 작잖아요. 이 작은 내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접촉하는 시간이 저로 증가되죠. 그러다 보면은 화장실 이용하는데 누가 벌써 화장실 이용하면 또 기다려야죠. 누가 또 샤워하면 또 기다려야죠. 또 아무래도 이제 엄마 아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요즘 보시면은 집에서 넷플릭스니 또 여러 가지 방송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많아지다니까 가전제품도 보시면은 75인치, 85인치 그런 큰 TV가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또 마루나 각 방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마루 같은 공간에서 TV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방에 있더라도 자기가 뭘 하든 방해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가정 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같이 화합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서로가 즐기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따로 국밥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서로 자기가 그동안 하던 거에 독립적으로 하던 것들이 서로 겹치면서 서로 호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겹치면서 서로 상대방 영역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그만큼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가족 관계에 특히 불화 문제가 더 많아졌나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가족의 불화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매우 변화가 빠른 나라예요. 그러면 매우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죠. IT나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또 이겨냈던 것도 배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달 문화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들이 매우 빠르다. 근데 그만큼 매우 역동적인 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은 매우 바쁘죠. 아이들은 또 학원, 그리고 맞벌이 부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우 바빠요. 또한 IT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그러면은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유튜브 보고 오락하고 어른대로 또 스마트폰 보면서 각자 문화를 즐기고 또한 이런 IT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같이 사는 것보다 경쟁을 더 많이 유발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 수업을 받을 때 뭐 뭘 하든지 네가 1등을 해야 돼. 네가 경쟁에서 이겨내야 돼. 하는 식으로 경쟁에서 지지 말고 이길 것을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방요받고 코어 나라가 되죠. 그러면은 서로 화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1등이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이 늘 이제 강요받고 집안에서도 아무래도 더 잘하는 친구가 공부 더 잘하는 친구가 공부 못하는 친구가 더 대접받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경쟁이 계속 부추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또한 우리나라는 옛날에서 대가족에서 핵가족 되고 또 아이는 하나밖에 안 낳고 또 서로 엄마도 바쁘고 아이도 바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도 제대로 다 이루어지질 않고 있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가족이니 뭐 이렇게 그림에 나왔듯이 언제든지 뭐 공격당할 수 있는 이런 뭐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 가족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화 같은 것이 생기게 될 수 있고 자주 싸울 수 있고 언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 가족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개인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증가하잖아요. 조금씩 또 이건 코로나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스트레스를 조금씩 사람 받을 때도 스트레스, 혼자 있을 때도 스트레스 계속 받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꾸준하게 받다 보면은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감내하는 인내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아무래도 사람 만나는 것도 없고 불안감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나름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는 술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는 더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게임에 더 빠지게 되죠. 그럼 대화는 대화대로 더 단절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악순환들은 계속 더 반복되고 계속 사이클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것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비난과 비판과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가족 간의 신뢰가 파괴되고 가족 간의 대화가 더욱 단절되겠죠. 또한 좁은 가정 내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전에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뭐 참고 뭐 지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서로 참을 수 없게 되니까 다툼은 더 증가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사소한 다툼들이 더 증가하게 되면서 계속 서로 싸우게 되고 싸움이 더욱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런 식으로 가족 불화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간에 꼭 지켜야 할 대화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보니까 이 정신과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제 소아 위주로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딴 때보다 그리고 또 소아아이들은 다른 때보다 스마트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아이들이 더 감정적으로 참지 못하게 되고 욱하게 되고 또한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될수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줄어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다 보면은 학업 부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학업 부진이 있는데 학교 수업은 적어요. 또 요즘 초등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요즘 뭐 어떻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엄마는 가늠할 수 없죠. 중학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나 학원 다니거나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내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게 되죠. 점점 학습 부진에 빠지게 되고 또한 또래 관계가 잘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적응돼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를 상담해보고 또 필요하면 검사를 해보면은 아이가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많이 놀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봉착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예방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사실은 왕도는 없어요. 그러나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또 배운 것도 있고 또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배운 것이 있고 커온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 있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화를 할 때 평소에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진 것보다 평상시 대화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를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느냐, 그리고 서로 얼마나 공정하게 대하고 있느냐. 아까 첫 그림에서 보셨듯이 엄마가 새끼를 갖다가 다 하기 위해서 장을 많이 보게 되고 그거 자체가 사실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는 가정도 있지만은 이런 코로나 시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한쪽으로 가족 간에 부담이 더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분담하고 나누던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서로 뭔가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것 중 가장 하나 중 하나가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 집안에서 그런 거. 그러면 공정하게 돼야 되고 또한 이런 와중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을 얼마나 서로 얘기하고 공감해 주느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평소에도 요런 서로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거나 가족 간에서 서로 대하는 태도가 과연 요 세 가지만 잘 돼도 불화가 생기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가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가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서로 사랑을 해서 아이를 놓습니다. 그게 가정에 그래서 아이를 놓는 거로 해서 서로 부부가 먼저 결혼을 해서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결혼하고 출산해서 아이를 놓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인류는 계속 살아왔죠.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면서 인류는 계속 나는 죽어 없어지지만 내 자식의 삶으로 해서 인류가 계속 생존을 하게 되죠. 지구상에서.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사실 인류가 생존하는 가장 기본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아이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사회의 가장 기본을 배우게 되죠. 또한 내가 부모는 어릴 때도 자식이었지만 자식이 나중에 커서 내가 성인이 돼서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아이를 놓으면서 서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자식을 양육하면서 가족을 유지를 하는 또 다른 책임감이 생기죠. 그럼 사회에 대한 또 다른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롤 모델로 해서 아이는 성장을 하죠. 그래서 아이의 어떤 부모의 말투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부모가 선호하는 음식을 닮아가는 것도 부모가 롤 모델링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모가 중에서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중에서 그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그럴 때마다 또한 늘 또 부모가 보이는 모습은 술을 먹고 혼자서 술을 먹고 술 주정하고 마른 주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됐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 생각나는 건 부모가 내가 저런 사람 되기 싫어라고 하지만 부모가 술을 먹던 그런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면서 결국 본인도 술을 먹게 되는 그리고 한 번 먹었던 것이 또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난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 그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건강한 가족이라는 거는 당연히 부부 사이가 좋아야죠.
그리고 아이를 존중하는 부모. 근데 아이는 미성년자니까 아직 자기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들 하시고 부모가 내가 다 대신해 준다라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사실 좋은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는 아닌 겁니다. 오히려 아이한테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을 서로 찾게 해주고 부모는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오히려 더 아이를 존중하는 가족이죠. 또한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 건강하려면 오래오래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가족들이 오래오래 살고 또 하죠. 누구 한 분이 많이 아프잖아요. 병약하고. 그러면은 그 병약한 가족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희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또한 해야 될 거를 또 많이 빼앗기거나 해야 될 것이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또한 이러한 가족이 친지들과 원만한 가족 그리고 또한 자기의 둘러싼 가족을 둘러싼 이웃들과 잘 지내는 가족 그리고 또한 아무리 잘 지내도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